6년 만에 부활한 한국 태국 여자 배구 올스타 슈퍼매치에서 한국은 연달아 2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배구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태국과의 전적은 2승 4패로 벌어졌고 이쯤 되면 라이벌이라는 표현조차 무색할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배구 강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국이 이날 보여준 경기력은 완벽에 가까웠던 반면 한국은 올스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연속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패배의 충격과 그 원인, 그리고 한국 여자 배구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경기 내용, 신예 선수들만 빛난 무기력한 한국 올스타. 경기력으로 보자면 한국 대표팀은 사실상 정윤주와 이선우 2명의 신예 공격수에게만 위준했습니다. 정윤주는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5득점을, 이선우는 블로킹 2개를 포함해 17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을 잡았는데요. 두 선수는 최선을 다했고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외 선수들의 이름은 기록지에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액 연봉자인 강소희, 이다현, 정호영 등 기존 주전급 선수들은 사실상 침묵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고 오히려 경기 흐름을 망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특히 강소희는 12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겹치는 움직임, 미스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외 선수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배구의 기본기라 불리는 리시브와 서브 연결조차 매끄럽지 못했고 블로킹에서는 태국에 완벽히 밀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태국 올스타는 진정한 팀으로 움직였는데요. 공격수 탄나차는 무려 75%의 놀라운 공격 성공률로 23득점을 기록하며 양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로 활약했습니다. 돈폰, 와리사라, 하타야, 하다우 역시 고른 득점에 기여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켰고 한국의 허점을 끝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윤주, 이선우가 공격을 시도하고 나머지는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세터 김다은과의 호흡 부족, 미들블로커들의 존재감 실종, 그리고 리베로 유서연의 불안한 수비는 결국 올스타라는 이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세트별 경기 흐름, 자멸에 가까웠던 한국의 플레이. 1세트부터 한국은 서브 범실만 8개를 기록하는 등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지만 한국은 제발로 무너지는 형국이었습니다. 2세트는 정윤주의 활약으로 한때 리드를 잡았지만 매번 반복된 범실로 흐름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공격 루트가 끊겼고 수비는 맥없이 뚫렸습니다. 3세트는 유일하게 승리했지만 이 역시 상대의 실수에 기대어 얻은 한 세트 승리일 뿐 압도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4세트는 양팀 모두 집중력을 끌어올린 명승부였지만 결국 승부처에서 돈폰의 강타와 서브에 무너진 한국은 아무런 저항 없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분노, 고액 연봉 받는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경기력. 지금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 출전한 다수 선수들은 연봉 3억, 4억, 심지어 8억 원 이상을 받는 톱 클래스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2부 리그 수준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 내내 조율이 안 되는 포지션 겹침, 타이밍 엇박자, 블로킹 실패는 결국 훈련 부족, 집중력 결여, 혹은 상대를 얕잡아 본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 슈퍼매치는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매치업이었고 동시에 한국 여자 배구가 가진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기대에서 실망으로. 이번 슈퍼매치의 현장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기대감이 컸습니다. 총 2.588명의 관중이 입장하며 매진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고 다수의 팬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6년 만에 부활한 이벤트라는 점에서 팬들의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1세트에서 연이은 서브 범실과 수비 실책이 나오자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2세트 중반 이후엔 일부 관중이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접전 상황에서도 태국의 흐름을 내줄 때는 이게 올스타냐? 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일부 팬들은 선수단을 향해 냉소적인 박수를 보내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응원의 열기에서 실망의 한숨으로 바뀐 현장 분위기는 단순히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팬과 팀 사이의 신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 문제. 강성현 감독은 이번 슈퍼매치를 통해 새로운 조합을 실험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스타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팬들이 원하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결과와 경쟁력 있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전술적인 유연함은 부족했고 특히 4세트와 같은 접전 상황에서도 뚜렷한 전략 전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임아웃 타이밍은 다소 늦었고 고비마다 경기를 읽는 능력도 아쉬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전 자원들의 무기력한 경기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교체 카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벤치 자원들을 좀처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감독 리더십의 한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V리그의 구조적 문제점. 이번 패배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 그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V리그 전체 구조의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여전히 소수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는 7개 구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권 팀 몇몇에서 국가대표 대부분이 나오고 출전 기회가 제한된 유망주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다수의 선수가 해외 리그를 경험하고 다양한 팀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력 있는 선수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이번 올스타 슈퍼매치라는 국제 무대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여자 배구는 계속해서 국제 무대에서 좁은 풀의 선수 운용과 고착화된 기용 패턴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차이, 높이 vs 스피드와 다양성.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 팀은 높이에 의존하는 경기 운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빠른 템포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태국은 백어택, 픽오픈, 중앙 속공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발히 활용했고 이를 막아내지 못한 한국 수비진은 쩔쩔맸습니다. 태국은 수비 조직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도 공을 살려내는 집중력, 그리고 빠른 전환 속도는 한국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관되게 불안한 리시브를 보였고 이어지는 세터 공격수 간 호흡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브 에이스 허용 상황이 지나치게 많았고 리시브 라인의 단단함이 부족하다는 점은 구조적인 약점으로 분석됩니다. 연봉과 성과의 불균형, 고액 연봉자들의 실망스러운 플레이. 이번 경기의 또 다른 논쟁점은 선수들의 연봉과 실제 성과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V리그는 최근 몇 년간 선수들의 연봉이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그에 걸맞은 경기력 향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 소속된 일부 선수들은 구단에서 연봉 3억 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최고 연봉자는 8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액 연봉에 걸맞은 활약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봉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기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기본기와 집중력 면에서 오히려 태국 선수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수층 깊이의 차이, 팀워크의 중요성. 이번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선수층의 깊이와 팀워크였습니다. 태국은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공격, 수비, 서브, 리시브 등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플레이를 선보였고 어느 한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 선수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팀 플레이보다는 주요 공격수를 통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리드하던 순간에도 태국은 균형 잡힌 팀 플레이로 차분하게 점수를 만회해 나갔고 결국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팀 문화와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진출과 경험의 차이.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해외 리그 경험이었습니다. 태국 선수들 중 상당수는 이탈리아, 터키, 일본 등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 무대에서의 적응력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국내 V리그에서만 활동하고 있어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구가 직면한 구조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 무엇이 필요한가? 이번 2025 한국 태국 올스타 슈퍼매치는 한국 여자 배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봉값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분명 정윤주, 이선우라는 미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름값이나 스타성의 기대기보다 진짜 실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올바른 훈련과 경기력으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외국인 지도자 영입이나 기술 고문제도 도입 등의 외부 충격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결과입니다. 태국은 실력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명이 아닌 변화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한국 여자 배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 개편. 유소년부터 프로에 이르는 전체 육성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기술을 갖춘 선수를 키워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장려.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코치 영입. 새로운 관점과 전술을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기존의 고착화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연봉 시스템 재검토. 현재의 연봉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성과와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팀워크와 기본기 강화.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플레이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와 기본기를 강화하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이번 패배는 분명 한국 여자 배구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실패로 끝내지 않고 한국 배구가 반성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태국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예 선수인 정윤주와 이선우가 보여준 가능성은 한국 배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제 한국 여자 배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팬들의 실망을 다시 한번 기대와 응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와 결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국이 보여준 실력 앞에 한국 배구는 이제 변명이 아닌 변화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